안녕하세요, 성창준입니다. 자, 오늘은 핸들바의 롤에 대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영상을 몇 개를 봤었는데 최근에 그 아론구인 형님 영상이 너무 좋아서 한번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콕핏 세팅 중에서 오늘은 핸들바의 롤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자, 롤이 뭐냐면, 자, 지금 제가 여기 핸들바 하나 갖고 왔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요 핸들바 요 스템 물리는 구간에서 여기 꺾이는, 그러니까 백스윕 업스윕이 꺾이는 요 지점까지 요 올라간 길이를 이제 라이즈라고 하죠. 근데 뭐 라이즈를 측정하는 그거는 브랜드마다 틀린 것 같아요. 여기 중심에서 요 선 끝까지 길이 되는 데도 있고, 뭐 여하튼 브랜드마다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되는, 그래서 라이즈는 뭐 기준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라이즈의 개념은 여기 스템 물리는 구간에서 백스윕 업스윕 꺾이는 여기까지 올라간 요 길이를 라이즈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라이즈를 이렇게 보시면 라이즈 올라간 데를 이렇게 면이 되게 딱 하면 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럼 핸들바 롤은 뭐냐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스템이 물릴 건데, 핸들바가 돌리는 요게 롤이에요. 요게 롤.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눕게 스템을 물릴 거냐, 아니면 이렇게 세워서 물릴 거냐, 요게 롤인데, 요게 엄청 민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그 라이딩 질감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들이 얘기를, 이제 프로 세팅들 그 팁 같은 거 이제 그 설명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저도 좀 많이 봤는데, 그냥 보통 말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스티어 튜브 각도만큼 이렇게 뉘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죠? 거의 수평이죠? 얘랑 지금 수평으로 좀 했습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하는 게 기본에서 여기서 조금 올리거나 조금 내리게 이렇게 세팅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왜 올리는지 왜 내리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 그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뭐라고 하죠? 뭐 호감? 자기가 좋은 것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론 그린 형님이 얘를 왜 이렇게 뉘어야 되고 얘를 왜 세워야 되는지를 너무 과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그거를 지금 공유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핸들바에 그 힘을 가장 잘 받는 각도를 체크하라고 하더라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보시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라이즈가 지금 올라간 요 선 보이시죠? 이게 이제 라이즈가 올라간 각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뒤로 휘는 백스윕 업스윕 일단 뒤로 무시하겠습니다. 일단 라이즈 기본으로 했을 때 올라간 방향의 라이더가 위쪽에서 이렇게 누를 때 요 방향에 맞게 이렇게 누를 때가 가장 힘을 잘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어택 자세 말고 중립 자세를 취하면 핸들바 쪽으로 몸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핸들바와 페달에다가 만약에 5대5로 힘을 실른다라고 했을 때, 암만 해도 핸들바 쪽으로 어깨가 거의 핸들바 바로 위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어택 자세 말고요. 일반적인 중립 자세. 그죠? 그럼 그런 상태로는 당연히 핸들바가 이렇게 스텐션, 요 헤드 튜브가 누운 각도 말고 거의 지면으로 수직되게 이렇게 쓰는 경우가 가장 힘을 잘 받겠죠. 중립 자세인 경우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세팅하고 테스트할 때는 중립 자세로 세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힘을 가장 잘 받는 방향으로 우리가 중립 자세에서는 위에서, 핸들바 위에서 아래로 누르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적인 미스하는 거는 이렇게 바짝 세우는 게 힘을 가장 잘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많답니다. 초보자의 경우에. 근데 이게 미스가 뭐가 되냐면, 실제로 자전거를 산에서 타고 내려올 때는 암만 해도 어택 자세가 되면은 중립이 뒤쪽으로 빠지잖아요. 그죠? 엉덩이가 뒤쪽으로 살짝 빠지면서 안장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힘 받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바짝 이 지면하고 수직되게 세워버리면은 핸들바를 잡았을 때 앞쪽으로 중심이 핸들바 앞쪽으로 롤 타고 넘어가려는 힘이 생겨서 전복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뉘우는데, 자, 그러면 요 뉘우는 각도의 기본은 뭐냐면 페달에서 우리 발을 페달 위에서 내려서 그냥 발을 지면에 둔 상태에서 어택 자세를 취한답니다. 어택 자세를 취했을 때 그 내가 내려가는 어깨 각도를 생각해서 요 각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취해 볼게요. 끝난 건가?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자,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위에서 발을 지면에 내리고요. 엉덩이를 뒤로 빼세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택 자세를 취하는 자세를 취했을 때 요 팔꿈치 방향을 생각해서 이 방향과 라이즈의 각도가 일치가 되게 세팅을 한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세가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냥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핸들바에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발은 지면에 대고 엉덩이는 안장에 두지 말고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뒤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세에서 어택 자세를 취했을 때 나오는 팔꿈치의 각도하고 요 각도를 수평이 되게 이렇게 수평이 되게 해서 가장 힘 잘 받는 방향으로 이 롤을 준답니다. 예. 제가 이제까지 봤던 롤 주는 방향 각도를 가장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아론그인 그 선수분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재면은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거의 스티어 튜브의 각도랑 거의 일치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측정을 해보니까 거의 일치하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각도가 내려가면 보세요. 각도가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 핸들바가 안장 쪽으로 붙습니다. 그죠? 이제 그러면 소위 말하는 리치가 리치는 뭐 자전거에서 불변이지만 핸들바와 안장 사이의 거리가 짧아진단 말이죠. 저는 그것도 무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일단 기본적인 세팅의 요 롤 주는 각도는 어택 자세 취했을 때 요 각도와 팔꿈치가 이렇게 일치가 돼서 요 핸들바에 내가 가장 힘이 잘 들어가는 방향으로 롤을 주는데, 롤을 줄 때 리치를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보다는 살짝 이 정도 세웁니다. 지금 얘가 지금 거의 스티어 튜브하고 지금 수평이죠. 그죠? 이거고 얘는 수직이잖아요. 그죠? 이거 한 중간쯤으로 이렇게 맞춥니다. 저는 그게 일종의 타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우면 확실히 어택 자세를 취했을 때 산에서 타고 내려올 때 이 중심이 앞쪽으로 넘어가려는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게 싫으니까 얘는 주되 리치에 내가 하는 리치에 크게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얘를 이렇게 준다 합니다. 요거 지금 저희 막둥이가 막 주네요. 찍으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롤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힘을 가장 잘 받는 일단 각도를 자기가 한번 찾고,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 라이즈 요 각도 바로 위에서 누르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걔를 어택 자세 취했을 때 그 각도가 나오게 찾고, 그런 다음에 한번 타보고 리치에 크게 방해받지 않는다 라고 되시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리치가 너무 짧아져서 얘를 살짝 세워서 수직과 스티어 튜브 요 중간쯤에서 잡습니다.